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 매도인들은 호가를 전혀 낮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셋값도 지금 오르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공급 부족이 심화한다, 본격화되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상황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네트워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죠.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2128-3828번, 서울전화 2128-3828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죠. 토마토 집통으로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부동산 정보들 얻어갈 수가 있고요. 집통 부동산 전문가에게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방송 통해서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죠. 토마토 집통 유튜브 라이브로 접속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도 볼 수가 있고요. 궁금한 점 해결해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연결고리, 부동산 네트워크. 당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쉽고 빠르게 연결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3828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전국 각 지역의 부동산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볼 텐데요.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프라임 부동산 자산관리의 임종욱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히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종욱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재개발에 관련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은 모어타운과 역세권 정비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종욱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 성북구 장위동의 주택인데 사실 성북구 하면 재개발 이야기가 먼저 좀 떠오르시죠? 자, 그래서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재개발, 이 정비사업, 그리고 모아타운 이야기까지 상세히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먼저 설명해 주시죠. 예, 오늘 장유동 하기에 앞서서 모아타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나가는 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재개발의 어떤 맥락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민간에서 하는 재개발과 공공에서 하는 재개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재건축, 그리고 저층 주거 지역을 새로 지으면 재개발,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는데, 이 재개발을 크게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뉴타운이라고 부릅니다. 자, 더불어서 이 재개발을 조금 더 작게 개발을 하면 우리가 모아타운이나 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조금 더 소규모로 진행되는 정비 사업인 모아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 주거지역의 약 60%가 아파트로 형성되어 있고요. 나머지 40%가 저층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40% 중에 총 80%가 재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노후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기존에 재개발이 조금 더 어려웠던 이유는 재개발의 노후도가 67%인데 이 67%를 지킬 수 없는 지역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층 주거지역으로서 정비사업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이 노후도를 충족하지 못해서 그동안 재개발이
하지 못했던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모아타운으로서 지금 진행하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아타운은 이 소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요. 전체 면적 10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이뤄집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은 67%의 노후도가 필요하지만 이 모아타운은 전체 2분의 1, 즉 50% 이상만 노후도가 진척이 돼 있으면 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보면 이 모아타운은 모아주택이라 불리는, 법적으로 봤을 때는 가로주택인데요. 이 가로주택을 모아서 하게 되면 모아타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 정비 사업이 대략 한 8년에서 1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모아타운은요, 추진이라든가 또는 조합 설립 승인이 생략됩니다. 더불어서 관리 계획 수립이 또 생략되기 때문에 이 정비 사업 기간이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모아타운을 하게 되면 이제 공공 건축가가 설계를 지원하기 때문에 보다 조금 더 세련된 아파트로 설계가 가능하게 되겠고요. 또 지하 주차장을 통합으로 해주기 때문에 대단지에 버금되는 그런 아파트, 대단지의 아파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 더불어서 층수와 용적률에 대한 완화, 그리고 또 종상향, 그리고 기반시설, 이렇게 서울시에서는 이 모아타운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모아타운은요, 서울시 전 지역에서 봤을 때 75곳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75곳은 후보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후도라든가 여러 여건이 맞는 지역을 75곳을 선정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소규모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11곳이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1곳의 모아타운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소규모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 재개발이 됐던 어디 됐던 권리 산정 기준인데, 자,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은 쉽게 얘기해서 다세대를 새로 지었을 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냐 또는 현금 청산되느냐, 그 기준을 말씀드리는 날짜인데, 모아타운은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발표일까지 착공만 되어 있으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정비 사업에 비해서 조금 더 완화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비사업, 재개발, 여러분 관심 너무 크죠? 그 이야기 상세히 전해드렸는데요. 자, 바로 이런 이야기가 중심적으로 펼쳐지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 성북구 장유동,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성북구 장유동의 다세대를 볼 텐데, 자, 먼저 어떤 것인지 개요 정보부터 좀 풀어주시죠. 예. 장유동 하면은 6호선 지역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지역도요, 6호선 돌고 지역을 도보 약 10분에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앞으로 이제 동북선이 개통된다라면 동북선 장유역이 약 5분 안에 이용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용 면적은 28.16제곱미터, 그리고 대지는 22.1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총 5층 건물에 4층에 위치되어 있고요. 방 2개와 거실, 그리고 화장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풀옵션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이 갖춰져 있고요. 지금 장이 13구역 내에 있습니다. 자, 장유동은 잠시 후에도 좀 설명드리겠지만 총 15개의 구역이 시작이 돼서 지금은 진행되는 구역도 있고 해제가 돼서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모아타운처럼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구역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말씀드리는 이 부동산은 2023년 9월에 준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 지어져 있고요. 매매가는 2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대표님? 예, 건물은 이제 보통 우리가 빌라 다세대는 하얀색 대리석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벽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건물보다 눈에 띄는 그런 외형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거리 코너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신축인 만큼 매우 깔끔합니다. 그래서 방 2개의 거실 구조, 그리고 또 화장실 구조로 갖고 있는데, 자, 풀옵션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이 다 들어갑니다. 따라서 뭐 신혼부부 또는 1인 가구 이렇게 임대 놓기가 상당히 편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한 이런 외형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살펴드리는 곳 신축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코너변의 겉모습부터 상당히 눈에 띄는 곳이죠. 안에 들어가면 이거 더 좋습니다. 아담한 공간이긴 한데요. 공간구도 잘 짜임새 있게 되어 있고 거기다가 깔끔하죠. 창도 시원시원하게 나와 있는데 거실부터 욕실, 주방까지도 상당히 꼼꼼하게 신경 썼습니다. 자, 이렇게 건물 특징까지 좀 봐드렸고요. 중요한 거 역시 입지죠. 그리고 호재까지도 한번 더 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입지와 호재는 또 어떻습니까? 네, 입지는 지하철 6호선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지하철 6호선 돌고 지역을 도보 10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호선과 거리가 가깝고 향후에는 이제 동북선도 개통이 된다면 이용이 좀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자, 주변에 또 이런 편의시설이나 자연환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이라든가 또 대형마트 그리고 또 북서울 꿈의 숲 굉장히 크죠. 이런 숲과 중랑천이 같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주변의 편의시설과 자연환경이 상당히 좀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더불어서 이 장위동 주변도요, 굉장히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강운대라든가 또 한국외대 그리고 또 경희대, 동덕여대 등 여러 대학들이 많이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학 수요에 대한 학생들 수요 이런 것까지도 이 주변에는 많이 수요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개발 호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말씀드리는 부동산이 위치한 곳은 바로 장위 13구역입니다. 자, 장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1구역에서부터 15구역까지 지정이 돼서요. 그동안 아파트들이 많이 완성이 되고 지금도 많이 신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8구역, 9구역 그리고 11, 12, 13구역이 해제가 돼서 다른 방식으로 재개발이 지금처럼 모아타운이라든가 역세권 정비 사업 이런 것들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는 뉴타운 전체적인 아파트 단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이게 동북 쪽에 가장 큰 호재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랑천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정체되어 있는 이 정체 구간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좀 흐름이 좋아지는 구역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강원도 역세권 정비 사업 재개발 통해서 이 역세권에 대한 개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또 배울 수 없는 게 바로 GTS 노선입니다. 그래서 GTS 신호선을 통해서 이 동북 쪽에 대한 개발 호재가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직접적인 오늘 말씀드리는 이 13구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동북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동북선의 개통을 통해서 장위 뉴타운이 보다 입지 환경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장위동 주택 가격 전략까지도 봐주실까요? 예, 매매가는 2억 8,500이 되겠고요. 방 2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 임대가는 약 1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활용했을 경우에는 실투자 금액이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북구 장위동의 주택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을 주시죠. 서울전화 2128-3828번, 서울전화 2128-3828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또 다음 부동산 가볼 텐데 이번에 만나볼 부동산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입니다. 자, 그 전에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거든요. 자, 대표님, 이번에 또 정비사업, 특히 역세권 정비사업 관련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 이렇게 제가 방송마다 이제 역세권 정비사업 모아타운 말씀드리다 보면 나중에는 전체 정비사업을 아마 시청자분께서는 다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역세권 정비사업에 대해서 또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역세권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지하철역에서부터의 거리를 아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하철역에서부터 250m를 1차 역세권 그리고 500m까지를 우리가 역세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1차 역세권에서 기존의 종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2024년도까지 공급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350m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50m 안에서 역세권 정비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역세권 정비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역세권 정비 사업이 가능한 지역들은 사업성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땅에 대한 성격이 바뀌는 건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상업
상업지역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 안에서도 일반 주거지역이 준주거로 바뀌게 된다면 지금의 높이보다 훨씬 더 높은 건물로 지을 수 있는데 최대 용적률 700%까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뭐 5층 또는 7층까지밖에 못 짓던 건물들이 35층, 50층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렇게 용적률이 완화됨으로써 사업성은 매우 좋아지고요. 거기에 용적률에 대한 완화된 50%를 공공부에 기여함으로써 소셜 믹스되는 아파트가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역세권 정비 사업이 좋은데, 자, 이 역세권 정비 사업이 조금 개정을 거쳤습니다. 지침이 바뀌어서 20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좀 까다로워졌는데요. 그 전에 이게 계획 수립이 된 곳과 그 후에 대한 곳들이 상당히 좀 달라졌습니다. 자, 기존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50%만 동의를 받으면 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토지 등 소유자 50%뿐만 아니라 토지 면적의 40% 이상의 동의를 또 받아야 되고요. 대로변 20m 이상 되는 대로변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는 노후 건축물이 60% 이상만 됐으면 됐고요. 30년 이상 된 것이 30% 이상만 됐으면 됐는데, 자, 지금은 30년 이상 된 것이 60% 이상이 있어야 되고 10년 이내에, 그러니까 새로 지어진 건축물이 15% 이상이 넘어가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더불어서 기존에는 3,000제곱미터 이상만 되면은 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3,000제곱미터 이상이지만 2만 제곱미터 미만이라는 이 구역에 대한 면적도 해놨기 때문에 사실 사업이 기존보다 상당히 좀 까다로워졌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 시행일이 2023년 6월 30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전 검토를 신청한 구역은 이렇게 좋은 역세권 정비 사업으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아직까지 6월 30일까지 사전 검토를 신청하지 않은 지역은 개정된 내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비 사업에 해당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 꼭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마포구 성산동 주택을 보도록 할 텐데 어떤 곳인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마포구 성산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경의중앙선 가좌역으로 도보로 약 5분이면 도달 가능하고요. 6호선 마포구청역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주택입니다. 그리고 내부순환도로와 강변북로 또한 인접해 있어 서울 대표 업무 중심 지역인 종로, 여의도, 용산, 강남권역 등으로의 이동이 매우 편리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자랑하는 입지라 할 수 있습니다. 성산동의 생활 인프라도 매우 우수합니다. 주택 인근으로 주민센터, 마포구청 등 관공서가 인접해 있어 행정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성산근린공원, 하늘공원, 한강을 누릴 수 있는 공세권의 입지에 더해 대형 마트, 전통시장 등이 인접해 있어 물세권의 혜택도 톡톡히 누릴 수 있습니다. 성산동의 가치를 더해줄 교통개발 호재 소식들도 들려오는데요. 대작 홍대선의 개발 소식입니다. 대작 홍대선은 서울 홍대에서 상암역을 거쳐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작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노선입니다. 2023년 착공 예정인 이 노선이 개통되면 교통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서울 서부권과 인접한 경기 지역의 교통인프라가 확충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더불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하는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마포구 성산동의 다세대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개요 정보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성산동입니다. 성산동은 2호선도 가능하겠지만 가까운 역이 바로 경의중앙선입니다. 경의중앙선 가자역을 도보 5분에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전용 면적 23.69제곱미터고요. 대지 지분은 14.2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지상 1층부터 5층까지 규모로 되어 있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구조로 되어 있고요. 가자 역세권 정비 사업에 구역 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024년 내년 5월에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매매가는 4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예, 이 건물은 외형 대리석으로 외형이 받쳐질 예정이고요. 방 2개 거실 구조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더불어서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풀옵션 구조로 갖출 거기 때문에 바로 신혼부부라든가 또는 1인 가구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인테리어와 디자인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곳 여기도 역시나 신축으로 지어지는 곳이죠. 2024년 그러니까 계절 하나쯤 바뀌게 되면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축 건물 5월 준공 완료가 될 테고 투룸 주택입니다. 멋진 모습으로 기대가 되는 곳인데요. 자, 그런데 이 주변의 모습이 사실 더 기대가 큽니다. 마포구 성산동 입지가 어떤지 그리고 개발의 이야기들은 뭐가 있을지까지 더 한번 들어볼게요. 입지와 또 호재까지도 짚어주시죠. 네, 지하철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경의중앙선 가자역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성산동 같은 경우에는 홍대 전철역과 이웃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최근 들어서 이 홍대의 발전 굉장히 눈부십니다. 더불어서 이 경의선 홍대역 주변에 이 연트롤파크라고 하는 곳 연남동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지역에 많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오늘 말씀드리는 성산동까지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주변에는 학교들도 상당히 좀 많고 이런 편의시설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요. 뭐 마포구청이라든가 또는 연남동 상권 그리고 대학병원 등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상당히 좀 많이 갖춰져 있고요. 또 마포 하면은 많이 아시는 것처럼 연세대, 서강대 그리고 또 뭐 이대 등 여러 대학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학을 위주로 한 중학교, 고등학교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서 학군이라든가 또는 이런 상권 그리고 편의시설을 원하시는 분들이 마포를 상당히 선호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차피 강남이라든가 뭐 또는 용산 그리고 또 마포 용산 그리고 성수 이렇게 해서 마용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이 마포 같은 경우에는 이 강남 다음 버전으로 상당히 좀 비전이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주변에 정비 사업도 상당히 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가자 역세권 정비 사업뿐만 아니라 성산 시형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또는 성상동, 중동, 모아타운 그리고 또 망원동까지 더불어서 이런 정비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저층 주거 지역들이 이제는 앞으로 이 아파트화되면서 상당히 주거 지역으로서도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자, 좀 전에 역세권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렸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성산동 같은 경우에도 역세권 정비 사업인데,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정비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조합원이 대략 한 1,340명 정도 됩니다. 자, 이 1,340명인데 건립될 세대 수는 대략 한 3,400세대 이렇게 상당히 많은 건립 세대 수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존 조합원들이 상당히 좀 저렴한 비용으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더불어서 이 지역은 이 개발 호재뿐만 아니라 뭐 서부 경전철들이 예정돼 있어서 앞으로 여의도라든가 이런 업무적과의 접근성도 상당히 조금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마포구 성산동의 주택을 둘러싼 입지 여건 그리고 개발의 호재들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투자 포인트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포구 성산동 주택 여기요 가자역에서 역세권의 환경입니다. 거기다가 이미 갖추고 있는 인프라가 참 풍부하죠. 대형 마트, 전통 시장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고 앞으로가 더 기대감이 큰데요. 제당 홍대선과 함께 강북 횡단선 얘기까지 앞으로 교통은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상세히 전해드렸던 정비 사업 관련된 호재죠. 가자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추진 중이라는 사실 꼭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포구 성산동 주택을 둘러싼 이야기 상세히 살펴드렸는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정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여기 가격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예.
방 2개,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매매가는 4억 2천만 원이 되겠고요. 전세를 활용하신다면 전세가 대략 한 2억 5천만 원 정도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전세를 활용했을 때는 실투자 금액은 대략 1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의 주택까지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또 전해드릴 소식이 있으니까요. 이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세미나가 있습니다. 용적률 700%, 이 재개발 투자의 비밀을 풀어주신다고 하는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2호선 신촌역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예약 전화 필수적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임종욱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 편하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2128-3828번, 서울전화 2128-3828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죠. 부동산의 연결고리, 부동산 네트워크. 당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쉽고 빠르게 연결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2610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전국 각 지역의 부동산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다음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책연구소의 이규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지금 한 20년여 만에 20년 기다리셨던 한남 뉴타운의 이주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 한 8,600세대가 이주할 예정에 있는데요. 이주 세대들은 이사갈 걱정에 많은 근심들이 있으시겠지만 한남 뉴타운에 투자하셨던 투자자분들은 이제야 이주를 하고 이제 철거하고 내 아파트가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에 꿈이 좀 부푸신 것 같습니다. 재개발은 좀 기다리는 시점은 있지만 기다리는 것만큼의 수익률을 가져오기 때문에 꼼꼼하게 입지적으로 좀 따져주셔서 하신다면은 부동산 투자에 가장 큰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볼 곳은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에 위치한 오피스거든요. 자, 어떤 곳인지 바로 좀 알아볼게요. 원효로 3가의 오피스. 이사님,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살펴주세요. 네, 원효로 3가 물건입니다. 원효로 3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랑 건축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신축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1호선 경의중앙선과 용산역에서 인근 거리에 있고요. 국제 업무지구죠.
부지구죠. 정비창 부지에서 200m 거리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국제 업무지구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여건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총 면적은 13.04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4층 중에 2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징으로는 뭐 옥상에 테라스, 여유 공간들을 좀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큰 입지적인 위치라고 하면은 용산 정비창 부지에서 200m 큰 길 하나만 건너가면 될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이 있습니다. 2022년 1월 28일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준공을 냈는 그런 건물에만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지금 2021년도 10월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에 충분히 만족하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매매가는 4억 1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특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건물은 1층부터 총 4층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건물 중에 2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피스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근린 상가 건물이기도 하고요. 차후에 그 업무 시설의 오피스 상가라든가 근린 상가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재개발 입주권, 그런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 투자를 하면서 상가 오피스로 임차를 놓으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적인 투자 가치가 충분히 높은 그런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계약 면적은 13.04평방미터 정도 전용입니다. 내부 전용. 외부의 복도라던가 주변에 있는 주차 시설, 또 화장실이라던가 이런 그런 공간들을 뺀 그런 전용 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옥상에 테라스 2개를 설치해서 오피스를 이용하시는 그런 그 이용자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뭐 휴게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마련해져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2021년에 만들어진 깔끔한 건물 오피스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 4층짜리 건물 중에 2층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이 건물에 또 테라스도 잘 되어 있는 그런 구조까지도 설명을 드렸어요. 자, 내 외부를 살펴드렸으니까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 인지를 가늠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주변 환경 꼼꼼히 또 알아봐야 되겠죠. 입지가 어떤지, 그리고 호재는 뭐가 있을지까지도 더 보겠습니다.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용산의 원효로 3가, 2가, 뭐 4가 정도는 투자의 가장 보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원효로 3가 물건입니다. 원효로 3가는 특징상, 위치의 특징상 국제 업무지구죠. 정비창 부지와 바로 불과한 길 하나 건너 사이에 있는 그런 물건이기도 하고요. 정비창 부지와 인접되어져 있기 때문에 용산역과는 도보로 한 5분 정도의 그런 거리를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효창공원역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도보 이용이 가능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업무지구 시설과 같이 연결되어져 있고 용산구 일대의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져 있는 그런 곳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효로 1가부터 4가까지의 원효로 1가부터 4가까지 라인은 사실은 용산 투자처의 재개발 투자처의 보고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을 정도로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투자 시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집가 상승률이 높게 올라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뭐 원효로 상가, 전자상가 인근 같은 경우는 한 평에 한 3억 5천 이상을 호가하는 그런 평형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집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인지가 이미 다 판명이 나져 있는데요. 이런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집가 상승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효로 3가는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구역과 2구역이 뭐 각자 추진위를 구성하고 신속 통합을 신청을 했다가 낙배를 좀 먹은 그런 과거 경력들이 있는 그런 물건지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2년 1월 28일 날이 권리 산정 기준일인데요. 그 전에 보존 등기를 한 사용 승인을 낸 그런 물건에 한해서만 이런 재개발 입주권이죠. 입주권의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권리 산정 기준일을 좀 꼼꼼히 따져보셔야 하는 그런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권리 산정 기준일을 모르시고 신축이라고 하셔서 들어가시면 청산의 위험이 좀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는 1, 2, 3구역, 1구역과 2구역이 통합을 해서 조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추진위들이 주변에 이제 추진위들이 구성되어져 있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는 전자상가 개발과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될 그런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유로 전자상가 같은 경우는 뭐 용적률 1000% 이상을 적용해주겠다라고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된 그런 예가 있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업종이 용산 메타밸리라 해서 업종이 제한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로 맞은편에 있는 저희 원유로 3가 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업종 제한이 없어서 훨씬 더 자유롭게 임차 시설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는 그런 호재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비창 일대 개발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오염 정화 작업이 거의 끝나고 2024년도부터는 이런 기반 시설의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앵커 시설이죠. 앵커 그 부지를 그 준공을 완료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2028년도에는 모든 시설을 완료해서 민간이나 이런 일반 분양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국제 업무지구에는 지금 포크레인이 계속해서 작업하는 것들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발빠르게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정비창 부지면서 국제 업무지구라고 지칭되는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요, 총 30만 명 정도의 직장인 정주 인구가 입주를 하게 될 예정에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뭐 100층 이상 규모가 한 25개 동이 들어설 정도로 굉장히 꼼꼼한 고층, 굉장히 큰 고층의 그런 건물들이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나 이곳들은 뭐 국제기관이라던가 아시아의 거점을 둘 민간 그 기업들이 들어올 예정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연봉의 그런 굉장히 양성의 그런 그 직장인군이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업무 시설을 보고 또 먹고 쓸 곳들은 사실은 원효로 3가와 2가 쪽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앞쪽에 있는 부지, 국가 산업단지죠. 산업단지로서 개발되는 부지 앞에 민간이 개발하는 부지들의 그런 경제적인 차익을 굉장히 높게 보는 것들이 저희가 보는 그런 시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원효로 3가의 오피스 이렇게 입지와 개발 호재까지 살펴드렸는데요. 투자 포인트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1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는 용산역에서 걸어서 이용 가능한 그런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자, 게다가 용산구 원효로 3가 용산의 호재들이 너무 많습니다. 용산 정비창 일대 국제업무지구 조성 이런 예정 사업까지 포함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바로 원효로 3가 여기 1구역 재개발 추진 중이라는 사실까지도 꼭 알아주시죠. 자, 원효로 3가의 오피스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격 전략까지도 한번 알아볼게요. 가격 전략은 어떤가요? 네, 가격은 4억 1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용산역 인근의 상가들을 분양했을 당시에 한 15평, 전용 15평 규모가 한 35억에 분양됐던 것들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런 상가를 받을 수 있는 재개발 입주권 그런 상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상가 입주권이기 때문에 차익의 혜택을 충분히 노리시면서 월 한 1,050만 원 정도 임대를 놓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임차를 하시면서 충분히 그 대출 이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출은 한 2억 원 정도 예상했을 때 실투자는 한 1억 9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에 위치한 오피스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죠.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부동산 가보겠습니다.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이죠.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2가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소개드리는 원효로 2가 상가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6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까지 이용 가능한 효창공원암역으로 도보 5분이면 이용 가능한 초역사거리입니다. 또한 1호선과 경의중앙선, KTX를 이용할 수 있는 용산역과 4호선 신용산역과도 가까워 교통 핵심 입지라 할 수 있습니다. 본 현장이 위치한 원효로 일대는 마포구와 용산구 가운데 위치해 있어 초중고 대학교까지 다양한 학군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주변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 풍부한 배우 수요를 자랑합니다.
용산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다양한 개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1965년에 개장한 용문시장이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로 탈바꿈할 예정인데요. 하루 유동인구 70만을 예상하는 용산역 주변 사건으로 1년에 약 1,000만 명이 찾는 관광명소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산 전자상가 일대가 이른바 용산 메타밸리로 재탄생하는데요. 디지털과 메타버스 산업의 거점 공간으로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는 혁신지역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탄탄한 입지와 서울 중심권 재개발 혁신을 이룰 용산구 원효로 2가의 상가입니다. 자, 오늘은 용산 지역을 아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원효로 2가로 왔습니다. 상가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곳인지 일단 개요부터 살펴주시겠어요? 원효로 3가 바로 옆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6호선 경의중앙선 효창공원역을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물건지가 6호선 효창공원역에서는 한 260m 정도 거리고요. 용산역에서는 직선거리로 한 450m 거리에 있기 때문에 도보로 이용이 다 가능한 그런 곳에 입지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분양 면적은 총 한 32평방미터 정도 되고 있고요.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로 만들어지는 그런 상가입니다. 용문 전통시장이죠. 6.25 때 만들어진 시장이기 때문에 30년대 건물부터 50년대 건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는 그런 곳이라서 재개발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용문 전통시장 재개발 추진 중에 있는 그런 곳에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2024년 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매매가는 4억 5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건물의 특징은 어떤가요? 네, 건물은 지금 앞쪽에 용문시장의 초입이죠. 대로변 한 10m 도로 정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 공시지가가 용산 전자상가의 상업지역보다도 한 1,200 정도가 높을 정도로 한 평당 3,600만 원 정도로 호가하는 그런 귀한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신축으로 지어질 그런 곳이고 한 곳은 지금 건축 행위가 나서 지금 허물어져 있고 이제 신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 지하층 없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상가이고 또 재개발 입주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분 상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용문시장 재개발에 있는 입주권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용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서울 한가운데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강남뿐만 아니라 광화문과 또 마포 이런 상권들 또 여의도에 있는 국제금융 업무지구에 있는 수요까지도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용산 국제 업무지구를 비롯해서 인근에 있는 직장인 수요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곳 같은 경우는 업무시설이 들어왔을 때 총 정주 인구가 국제 업무시설 정비창부지에 들어가는 인구만도 한 30만 명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전자상가 부지라던가 또 주변 그 원효로 3가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업무시설의 라인까지 한다면 직장인 정주 인구가 총 50만까지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용산의 효창공원역이라던가 이 중심을 후면 중심지로는 대부분 배후 주거지가 굉장히 많이 건설될 그럴 예정에 있는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입지적으로는 앞쪽으로는 용산역 방향으로는 정주 인구인 직장인 수요들 산업단지가 탄탄하게 맞춰져 있고요. 후면에는 배후지가 수만 세대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샌드위치로 보면은 상가적으로도 항아리 상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용문시장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로 추진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행법상의 용적률은 한 600% 정도를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이곳의 디자인이라던가 아니면 2024년 1월부터 적용되는 그런 특례법이 적용이 된다면 한 720%까지도 용적률 상향이 예측되기 때문에 용적률이 적용이 된다면 최소 35층에서 40층 이상 규모의 건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재 조금 더 첨언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산의 호재는 뭐 용산 각지를 다 찔러도 뭐 전부 다 호재가 나타날 정도로 주거지든 상업지든 각자의 갖고 있는 그 호재의 영역들이 굉장히 파이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작은 그 평형이라던가 작은 매물을 가지고도 충분히 재개발 입주권으로 확장이 된다고 하면은 아파트라던가 또 기십억대의 상가들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조합원 자격들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용문시장 재개발을 하는 저희 같은 경우는 주택조합원이 뭐 60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총 조합원 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지하층은 총 6층까지 내려가서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는 오피스와 먹자 라인의 그런 상업시설로 만들 거고요. 또 위층으로는 주상복합을 단지로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주상복합은 총 한 430세대 정도가 들어갈 예정이고 그다음에 그 1층부터 지하층부터 5층까지는 한 뭐 총 한 5,000평에서 8,000평까지의 공공기여를 빼고라도 그런 물건들을 만들어서 조합원들이 분양을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조합원 물량이 굉장히 충분한 그런 재개발 입주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용문시장의 특성을 살려서 네덜란드의 관광지죠. 최대 관광지인 마케톨을 런칭할 계획이 있는데요. 마케톨 같은 경우는 뭐 1,000만 관광객은 뭐 거의 뭐 넘어갈 정도로 유럽 전 지역에서도 또 한 번쯤은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그런 건축물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마케톨 그런 관광지를 런칭할 예정에 있습니다. 똑같은 전통시장이긴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홀 안에 그 먹고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요. 또 지상 뭐 3층부터 5층까지는 오피스라던가 오피스텔 같은 그런 수익성 물건들을 만들 예정에 있고요. 그 위로는 지금 35층까지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는 조합원 위치에 따라서 아파트와 상업시설인 상가를 교차로 선택 가능한 그런 매물이기도 합니다. 용산 정비창 일대 개발이 굉장히 진행이 빠르게 보도들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오염화 작업이 다 거의 끝나가는 그런 시설이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150층 이상의 가운데 정중앙의 건물뿐만 아니라 주변으로 100층 이상의 건물들이 한 25개 동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아시아권의 뭐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서울시와 국토부가 이 용산 정비창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어떤 뭐 거점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홍콩 기지가 무너졌기 때문에 아시아 거점이 사실은 새롭게 급부상해야 될 그런 위치로서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그런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자상가도 용적률 1000% 이상으로 완화를 시켜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자상가가 75층 정도에서 뭐 80층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바로 한 뭐 150m 정도 거리에 있는 저희 물건지 같은 경우도 그 이상의 한 720%까지의 용적률을 적용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없지 않는 그런 물건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곳 같은 경우는 강남권으로 향하는 신분당선이 개통할 예정에 있는데요. 이 신분당선뿐만 아니라 GTX B 노선도 재정 역사라고 하죠. 민자가 아니라 나라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의 용산역이 지하화되면서 이곳에 같이 연결되는 지금 현재의 노선뿐만 아니라 강남으로 가는 노선까지 신설이 된다면 굉장히 입지적으로도 급부상할 그럴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용산구 원효로 2가에 위치한 상가 이렇게 입지와 호재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투자 포인트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6호선과 경의중앙선 더블 역세권의 입지를 갖고 있죠. 자, 그리고 호재가 참 주목해볼 만합니다. GTX 그리고 신분당선 이렇게 교통 호재들 바로 눈에 띄는 교통의 핵심 지역이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지금 코앞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용문시장 역세권의 이 재개발까지 추진 중입니다. 자, 원효로 2가의 상가를 둘러싼 투자의 포인트 살펴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님 여기 가격은 어떤가요?
네, 가격은 지금 1층 상가 기준입니다. 1층 상가 기준으로 전용 한 10평 정도, 총 분양 면적 한 10평 정도가 4억 5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출 한 2억 5천 정도를 예상하신다면 실투자 금액은 2억 정도로 투자가 가능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재개발 물건지고 뭐 입주권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의 수익보다는 차후에 가져올 그 차익을 보셔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용산 상가가 지금 한 전용 15평짜리가 한 35억대에 분양한 선례가 있고, 주변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25평도 25억 이상을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선택을 하시든 상가를 선택을 하시든 지금 투자 금액의 뭐 수십 배 이상의 그런 차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재개발 입주권 상가입니다. 네, 용산구 원효로 2가에 위치한 상가, 이렇게 이규민 이사님과 함께 만나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세미나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 번째, 소액으로 시작하는 실전 경매 공매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그리고 수요일이죠. 오후 2시와 7시에 펼쳐지는데요. 1호선 용산역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예약 전화 필수적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용산 재개발 소액 투자 현장 답사입니다. 이건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이죠. 오후 2시에 있습니다. 1호선 용산역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예약 전화 마찬가지로 필수로 남겨주시죠.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규민 이사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죠.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연결고리, 부동산 네트워크. 당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쉽고 빠르게 연결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2610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전국 각 지역의 부동산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또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는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죠. tv.집통닷컴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